안녕하세요, 지인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파트를 언제 사야 되는지 언제 팔아야 되는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사고 나서 가격이 떨어진 경험, 내가 팔고 나서 가격이 오른 경험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로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을 찾을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제가 사례 두 가지로 매도 타이밍 찾을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들 잘 따라오세요. 아시는 분이 작년 가을에 대전 서구에 물건을 매도를 하셨습니다. 그 사례를 갖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전 서구는 어떤 지역입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긴 상승을 하고 상승폭도 굉장히 높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이 갖고 있었던 물건은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국화 라이프 37평형대였습니다. 매수 시점은 2016년 10월이었습니다. 2016년 10월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작년 가을이죠. 19년 9월에 매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잘 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국화 라이프 37평형대 시세 차트입니다. 시세 차트인데 이분이 매수하셨던 시점은 언제냐? 16년 10월이었습니다. 16년 10월에 3억 1,700에 매수를 하셨죠. 요 시점이었는데 굉장히 매수를 잘 하셨어요. 보시면 거의 전고점을 찍고 쭉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반등 전 시점이었습니다. 매수는 굉장히 좋은 시점에 하셨어요. 그리고 매도 작년 9월에 4억에 매도를 하셨습니다. 거의 8,300 정도 시세 차익을 남기셨죠. 그러면 최근 실거래가를 한번 보니까 2020년 3월 28일 날 실거래한 금액이 5억 4천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보유하고 있었던 그 기간, 3년 기간 동안의 상승폭과 매도하시고 나서 그 6개월 기간의 상승폭이 어느 게 더 큽니까? 지금 데이터를 보셔도 매도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6개월이 굉장히 상승폭이 큽니다. 그래서 이분이 팔고 나서 굉장히 억울해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이분은 요 시점에 매도를 하셨어요. 요 시점에 매도를 하셨는데 요 이후에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한 게 보이십니까? 그래서 요 시점에 지금 5억 4천의 실거래가 가격을 찍었죠. 그럼 위치를 한번 살펴보면 둔산동은 지금 오래된 아파트이지만 입지갑이죠. 그래서 그 주변에 크로바, 국화 뭐 이런 형태의 대장 아파트들이 많이 포섭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이 매수하셨던 아파트는 국화 라이프 37평형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작년 9월에 매도를 하셨죠. 근데 매도를 하시고 19년 10월부터 그리고 2020년 4월 요 기간 동안 얼만큼 가격이 상승했는지를 살펴보니까 33.7%가 상승을 했습니다. 보유하셨던 3년 기간보다 팔고 6개월이 더 많이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당연히 억울하시죠. 그럼 우리가 차트로 이 타이밍을 찾을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서구 둔산동의 멀티 차트입니다. 멀티 차트인데 위에는 가격과 시장 강도이고요. 그리고 밑에는 매매 거래량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수요 입주입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씩 살펴보시면 이분이 매수하셨던 시점은 16년 10월이었어요. 매매 시장 강도가 50쯤이었죠. 굉장히 좋은 시점에 사셨고 그 뒤로 보면 시장 강도가 그냥 완만하게 지금 그냥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그냥 약보합 상태에 있었죠. 그런데 18년도 들어와서 이제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18년 10월이면 이분이 매수하고 2년 타이밍이었습니다. 2년 타이밍인데도 조금 가격이 오르긴 올랐죠. 근데 크게 많이 오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다시 연장 계약을 하면서 19년 9월에 이 물건을 팔아야 될지를 살펴보셨겠죠. 그러면 보시면 시장 강도가 한번 떨어지고 다시 이제 반등을 하는 요 타이밍이었죠. 우리 일반적으로 대세 상승장의 시장을 살펴보면 시장 강도가 M자를 그립니다. M자를 그리는데 이 M자도 처음에 위에 상승폭보다는 뒤에 상승폭이 항상 큽니다. 여러분들이 뭐 매수하셨던 지역이거나 안 그러면 관심 있는 지역에 대세 상승 지역이 있다. 그러면 그 지역의 시장 강도 추세선을 한번 보십시오. 그럼 대체적으로 M자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격이 계속 우상향을 하지만 가격이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 오르다 보면 피로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좀 빠졌다가 다시금 상승을 올라갑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 등산을 할 때 쭉 밑에서부터 그리고 그 정상까지 올라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한번 올라가다 힘들면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 있죠. 시장 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형태의 가격이 쭉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하는데 계속 상승을 할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피로감으로 한번 쉬어가는 구간이 있고 그 뒤로 더 상승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M자를 이제 그린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19년 9월에 매도를 하셨죠. 그런데 지금 시장 강도가 그 뒤로 쭉 올랐습니다. 쭉 오르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꺾였죠. 꺾였는데 2020년 3월이면 시장 강도가 조금 딱 이렇게 꺾이는 시점입니다. 이게 시장 강도가 꺾였다 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한번 비유를 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자동차가 150km를 달려가고 있는데 앞에 카메라가 있어요. 카메라가 있으면 내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위반 딱지를 안 떼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를 줄이죠. 속도를 줄이지만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강도가 실질적으로 쭉 가파르게 오르다가 살짝 꺾였다는 이야기는 내가 속도가 조금 줄어드는 거지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 강도가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M자를 그려서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 꺾였을 그 무렵에 매도 타이밍을 여러분 잡으셔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기다리셨다. 2020년 3월에 매도를 했었으면 좀 더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대세 상승 지역에 매도하실 때는 M자를 그려서 이 M자가 꺾였다 그러면 매도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사례는 경기도 군포시 삼본동입니다. 이분은 삼본동에 있는 백합자이 44평형대를 2010년 10월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2019년 2월에 매도를 하셨습니다. 한번 잘 매도를 하셨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삼본동 백합자이 44평형대 시세 차트입니다. 이분이 매수 시점은 2017년 10월에 4억 2,700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도 시점은 2020년 2월에 5억 2,900을 매도를 하셨어요. 거의 시세 차익 1억 정도 나죠. 잘 매도하셨네, 그죠? 그러면 차트 선에서 매수 시점, 매도 시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분이 매수한 시점은 이 시점이었습니다. 잘 사셨죠? 그리고 매도한 타이밍은 2020년 2월이었습니다. 요쯤이었는데 그러면 그 뒤로도 지금 가격이 좀 올랐어요. 올라가지고 최근 실거래가를 보니까 5억 8,500만 원 정도 실거래가를 찍었네요. 그 뒤로 한 6천만 원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위치를 한번 살펴보면 요 아파트죠. 지금 백합 아파트 2월, 3월, 4월 그러니까 매도 이후에 가격이 얼만큼 상승했는지 살펴보니까 대략 한 8.9%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르긴 했죠. 그러면 이분은 매도 타이밍을 잘 하셨는지 우리가 멀티 차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경기도 군포시 삼본동의 멀티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 위에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그리고 시장 강도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는 거래량 그리고 밑에는 수요 입주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분은 시장 강도가 뚝 떨어졌다가 어느 정도 반등한 요 시점에 시장 강도 47일대 매수를 하셨어요. 47일대 매수를 하고요. 그 뒤로 지금 시장 강도가 좀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는데 밑에 보시면 거래량이 보면 이렇게 송곳처럼 좀 빗하게 올라와 있죠. 이거는 뭐냐면 정상적인 거래는 아닙니다. 어떤 일정의 세력들이 들어와서 일시적으로 그 달에 거래가 이루어진 거죠. 아마 18년 8월에 그리고 2020년 2월에 아마 모 강사님이 삼본동 지역이 좋다라고 찍어 드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 한 180건 정도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한 3배 이상 거래가 지금 된 것 같아요. 이분이 매도한 타이밍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거래가 많이 됐을 때 파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중개사님께서 물건을 팔아라고 이분한테 전화를 하셨을 거예요. 사모님 이 정도 금액을 팔아드릴 테니까 파세요 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매수했던 금액보다 1억 정도 올랐으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팔아야 돼 생각해서 아마 파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물건을 매수를 하시고 팔려고 하고 싶어도 물건이 안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팔려고도 하지 않았는데 중개사님이 전화 와서 물건을 파시라라고 얘기를 하시면 일단은 잠그셔야 돼요. 잠그시고 주변에 지금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살펴보셔가지고 가격이 오르는지 매물이 없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투자자들이 좀 들어오고 유입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셔가지고 매도 가격을 조정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2020년 4월에 보니까 이제 시장 강도가 또 꺾였어요. 그러면 요때 꺾이는 거 보고 이분이 파셨으면 한 6천만 원 정도 더 가격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 그때 지금 코로나 영향으로 매수세가 꺾여서 주가는 6천만 원 올라와 있지만 거래가 안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분은 거래를 뭐 적정하게 우리가 어깨에 판다라고 얘기를 하죠. 적정히 잘 파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두 지역을 살펴봤죠. 대전 서구와 그리고 경기도 군포시 삼본동 이 두 개 지역을 살펴봤는데 한 지역 같은 경우는 좀 더 기다렸다가 매도를 하셨으면 좀 더 이익을 더 실현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이분은 적정한 타이밍에 매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시고 2년, 3년 기간 동안 가격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올라도 막 1,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그리고 3년 차, 4년 차에 매수 문의가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파시려고 마음 급하게 안 하셔야 돼요. 왜냐면 매수를 하겠다 그러면 시장 상황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시장의 매물들이 얼만큼 거래가 되고 있는지 실거래가치 끼기 전에 중개사님한테 최근에 얼마가 거래가 됐는지를 한번 물어보시면 알려주실 겁니다. 그러면 최근에 거래된 금액과 내 물건들을 비교를 해보고, 그리고 기존의 현장의 물건들이 이제 막 소진이 되고 몇 개 없다, 귀하다 그러면 좀 더 가격을 올려서 받을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앞으로 미래 물량이 작다든지, 그리고 기존에 거의 매수세가 없다가 갑자기 매수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든지 이러면 여러분들은 부동산 지인의 시장 강도로서 시장 강도가 우측으로 각도가 더 가팔라졌는지, 안 그러면 그대로 완만하게 있는지, 완만하게 있다 하면 당연히 매수 문의가 들어오면 적정한 가격에 매도를 하셔야 되겠지만, 시장 강도가 가파르게 우상향을 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물건은 잠그셔야 돼요. 잠그시고 기존에 내놨던 물건보다 좀 더 높은 가격에, 안 그러면 한 달, 두 달 더 지켜봤다가 가격의 움직임을 보고 파셔도 돼요. 왜냐면 3년 기간 동안 갖고 계셨다가 이제 매수 문의가 들어온 데서 바로 파시면 팔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의가 들어오신다 그러면 먼저 컴퓨터를 켜셔가지고 부동산 지인의 시장 강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확인하시고 얘가 완만하게 가고 있는지 가파르게 가고 있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부동산 지인의 시장 강도를 확인한다. 매수 문의가 들어오면. 그리고 두 번째, 그 지역의 대장 물건들이 가격이 올랐는지, 그리고 물건들이 빠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네이버에 내 물건과 비슷한 물건들이 얼마가 거래 완료가 되었는지, 그리고 매물이 나와 있는지, 그러고 나서 적정한 가격을 여러분이 설정을 하셔가지고 매도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